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일리오소아스 액티베이션 할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우리가 이제 업도미널 머슬 관련된 체크 포인트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전과 관련해서 먼저 일리오소아스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 해부학적인 오리진 인서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엑서사이즈를 하게 될 때 그러면 토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점인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내용은 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강의 내용 그대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은 뭐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정보의 어떤 효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러한 자료들을 좀 엄선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을 설명하면서 이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자료지만 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힙 조인트 위치에 따른 장력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후크라잉입니다. 후크라잉에서는요, 트렁크 리프팅 하는 힘과 버테브랄 컴프레션 하는 힘이 2대5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버테브랄 컴프레션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높아요. 일리오소아스가 이제 수축을 하게 될 때, 후크라잉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요. 왜냐면 그 일리오소아스의 어퍼 파이버는 익스텐션 포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로어 파트에서는 플렉션 포스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힘이 만나게 되죠. 두 가지 만나게 되면 이제 버테브랄 혹은 엑시알 컴프레션 포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퍼룸바에서 붙어 있는 장요근, 일리오소아스는 이제 익스텐션 포스를 일으키고, 정확히 말하면 소아스는, 자, 로어 파트에 있는 소아스는 플렉션 포스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혼합됐을 때 이제 이러한 엑시얼 컴프레션을 일으키는데, 후크라잉에서 이제 다리 들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버테브랄 컴프레션이 한 5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트렁크 리프팅에 해당하는 힘이 한 2 정도 된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오소아스의 움직임에 대한 그 자세 움직임에 대한 일리오소아스의 쓰임이 이런 비율이 되는 반면에, 자, 이렇게 이제 90-90 자세, 레고 자세라고 저는 이제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 자세에서는요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효율적인 자세죠. 트렁크 리프팅과 그 다음에 버테브랄 컴프레션의 어떤 비율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힙 조인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 90-90 자세에서 일리오소아스 액티베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점이 많아요. 자, 그런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90-90 자세를 바로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90-90 자세를 했을 때요, 이따 또 뒤에서 설명이 드리겠지만 복근이 엄청 써버립니다. 특히 이제 외복사근 같은 복근, 그리고 이제 복직근, 이런 표면에 분포하고 있는 복근들이 과수축을 일으켜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죠. 자, 복부 쪽에서 이렇게 표면 근육들이 수축을 하니까요, 뒤에서는요, 허리 백 부분에서는 표면 길이끈이 같이 동시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뒤로 꽉 그냥 쪼이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리오소아스가 이제 제대로 못 써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강의에서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90-90 자세가 제일 효율적이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 자세를 수행할 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 그보다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후크라잉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크라잉에서 어느 정도 소아스를 쓰는 인지력이 높아지면 그때 90-90 자세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90-90 자세에서는 죄송합니다. 후크라잉 포지션에서는 그러면 일리오소아스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그 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여기 이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지금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전부 다 일리아쿠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소아스예요. 그래서 지금 일리아쿠스를 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소아스가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리오소아스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 부분하고요. 여기 이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리아쿠스예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빗금친 이 부분이 소아스입니다. 빗금친 이 부분이 지금 소아스예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일리아쿠스입니다, 지금. 자, 근데 지금 다리 올리는 정도를 보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다리를 내리는 이 동작만으로도 일리아쿠스는 충분히 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크라잉에서도 다리를 높게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리를 높게 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상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다리를 들었다가 또 잠깐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보통 다리를 들고 1분 정도를 유지시킵니다. 그것도 양쪽을 동시에 드는 게 아니고요. 먼저 환측, 환자분이 제일 좀 아프다고 여기시는 쪽, 아, 선생님, 저 왼쪽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냥 왼쪽부터 시키는 거예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먼저 시키고 나서 오른쪽 시켜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왼쪽, 오른쪽 각각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처음에 오시게 되면 1분 유지에서 총 한 5에서 7회 정도 이렇게 반복해요. 근데 이게 왼쪽, 오른쪽 별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운동을 하게 되면 한 15분 정도, 맥시멈 정도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일리아쿠스 액티베이션을 먼저 환자분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늘리죠. 자,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아진 환자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다리를 동시에 둘 다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후크라잉에서 지금 90 자세로 넘어왔습니다. 이 환자분이. 발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스 쓰는 맛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이런 부분들, 하복부 쪽에 이 부분에 힘이 딱 먹는 게 느끼는 환자입니다. 자, 그럼 90 자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 90 자세는 아주 아기가 어릴 때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기가 지금 이렇게 두 다리 그리고 두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디가 릴렉스해지냐면 이렇게 복직근 그리고 표면 복근 이런 쪽은 아주 릴렉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3months 포지션이라고 부르는 저 자세, 90 자세, 저 자세를 취할 때는요. 우리 아나토미 트레인에서 보면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에서 표면 전방선 이렇게 나와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면 전방선에는 힘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저 90 자세를 할 때는. 근데 어떤 환자분들 보면 90 자세 할 때 복직근을 눌러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90 자세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왔을 때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어린 아기일 때부터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90 자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90 자세를 사용할 때 특히 난이도가 좀 올라왔다 그래서 복부 쪽에 좀 힘 들어가도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요.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에 해당하는 근육들의 힘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허벅지 쪽에 힘이 꽉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복직근 쪽에 힘이 꽉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은 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슈퍼피셜 백 라인, 여기에 보면 표면 길이근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도 힘이 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기들은요, 이렇게 두 다리를 들고 두 팔을 들면
등이 바닥에 전체가 다 닿아 있어요. 바닥에 모든 등, 허리가 다 닿아 있음. 자, 그런데요. 표면 길이끈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닿을까요? 아니죠. 허리가 뜨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서 하부 늑골이 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과 슈퍼피셜 백 라인이 과긴장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이 90-90 자세에서 일리아쿠스 액티베이션을 하게 될 때. 자,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 90-90 자세를 유지하세요 라고 하면서 1분을 버티게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 90-90 자세가 1분을 유지하는 게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3분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5분을 유지하게 하면서 역시 3회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양을 늘려드려요. 1분, 3분, 5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분에서 5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약간 복직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나타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사실 3분에서 5분 정도를 버티면 아무 통증이 없는 분들도 복직근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져요. 체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1분 정도를 버티는데 무조건 하자마자 복직근이 들어온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1분이 아니라 4분 내지 5분 이렇게 버틸 때 복직근에 좀 힘이 들어오는데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다리를 들자마자 복직근에서 요동을 칩니다. 자,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직근에 힘이 들어갈 정도면 환자분의 호흡이 이미 불규칙하거나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신부 전방선, 표면 전방선, 표면 후방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근육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90-90 자세에서. 그게 신부 전방선입니다. 보면 소아스, 그 다음에 일리아쿠스가 있죠.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등이 완전히 닿기 위해서는, 바닥에 등에 완전히 닿기 위해서는 쿼드라투스 룸보럼 QL도 어느 정도는 가볍게 써줘야 되고요. 자, 이 다리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전근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펠빅 플로어 머슬 쪽에도 힘이 들어가집니다. 또 여기 윗부분에는 횡격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코어라고 부르는 어떤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나토미 트레인 개념에서는 딥 프론트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딥 프론트 라인을 90-90 자세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딥 프론트 라인에서요, 우리가 발이 이렇게 수피네이션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딥 프론트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짧아졌다, 단축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들어가죠. 자, 반대로요, 라테랄 라인 쪽이 쇼트닝 되면 발이 프로네이션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나죠. 자,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90-90 자세에서 발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발이 이렇게 프로네이션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발이 이렇게 버텨도 바깥으로 프로네이션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디프런트 라인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발 모양을 잡아줘야 됩니다. 환자분에게. 그래서 환자분, 자, 지금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하는데요. 이걸 안으로 좀 모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라테랄 라인이 아니라 디프런트 라인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도록 90-90 자세, 힙 조인트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발도 봐야 됩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잘 먹어요. 실제로.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표면 후방선에서 표면 길이끈이 과도하게 수축이 된다. 이걸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90-90 자세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후크라잉에서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레벨업 된 다음에 90-90 자세를 들어와야
표면 전방선이나 표면 후방선이 잘 컨트롤 되면서 90-90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90-90 자세를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드로잉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있고 브레이싱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자, 먼저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수축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오블리크, 익스터널 오블리크 이렇게 정말 그릇이 이렇게 빈 그릇이 있으면 이렇게 빈 그릇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개념이 드로잉인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오블리크를 쓰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게 드로잉인이라는 건 신부에서부터 쓰는 인지를 늘려가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드로잉 개념을 쓰고 싶은 건. 그래서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 바닥부터 천천히 쌓아가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개념이 드로잉인인데 90-90 자세가 충분히, 그러니까 후크라잉에서부터 충분히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면 브레이싱, 급격한 브레이싱이 일어나서 TRA 안 쓰거나 아니면 미세하게만 쓰고 인터널 오블리크 안 쓰거나 미세하게 쓰고 한 번에 익스터널 오블리크가 과도하게 수축하는, 그러니까 그릇으로 말하면 속에서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그냥 겉에서부터 이렇게 막 채워나가는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될 때 익스터널 오블리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부 늑골이 더 이렇게 과도하게 들려요. 어떤 수축과 더불어서 표면 후방선에 있는 표면 길이끈, 백 익스텐서의 과도한 수축과 더불어서 익스터널 오블리크 머슬이 수축하면서 하부 늑골이 들리게 돼요.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나타난다면 90-90 자세를 아직은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이전 단계인 후크라잉에서 더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점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다음의 영상에 나오는 환자분과의 짤막한 인터뷰에서 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까 이제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두 번째 세트인데 지금이 이렇게 하시면은 허리 쪽에 자극이 오거나 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이 여기 시간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같은 현상이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지금 막 1분 지났어요. 허리 쪽에 좀 불편감이 좀 느껴진다 하면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여기가 땡기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요. 그러면 지금 땡기는 부분이 어디가 먼저 제일 느껴지세요? 배랑 아까 그 아프다 했던 뒤. 허리 쪽, 네, 허리. 배 쪽하고요. 그럼 배 부분이면 어디가 좀 땡기는지 손으로 딱 짚으실 수 있으세요? 아, 하복부 쪽 거기가 땡기세요. 네. 땡기는 느낌이 들고 그때부터는 허리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해야 되나? 허리가 이렇게 들리는 네, 느낌, 네. 휘어지는 느낌이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다시 다리 내려보시죠. 이 느낌이 들면 바로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90-90 자세를 하다 보면 복부 쪽에 과도한 힘이 실리고 허리에도 과도한 힘이 실리면서 허리가 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즉시 그 순간 중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단계를 늘려가면 되니까요. 만약에 이 환자를 나 90-90 자세를 시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적용하지 마시고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사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멈추세요. 그게 1분씩 제가 7회 수축을 한다 그랬는데 한 3회
내지 4회 정도는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4회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7회까지 진행하다 보면 체력의 한계가 와요. 그러면 표면 근육들이 과도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 환자분의 일단 한계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또 조금씩 또 조금씩 이렇게 횟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1분 유지했던 걸 3분으로 늘리고 3분 유지했던 걸 5분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수축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쭤봐야 될 게 있어요. 환자분 지금 혹시 엉덩이 쪽이 따뜻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라는 점을 꼭 물어봐 주세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신부 전방선 설명드렸죠. 신부 전방선에서 내전근과 그 다음에 일리오소아스와 그 다음에 펠빅 플로어 머슬 그 다음에 횡격막 자 이러한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신부 전방선 디프런트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프런트 라인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90-90 자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한 부하 설정을 잘 하시면 90-90 자세를 하면서 동시에 엉덩이 쪽이 좀 편안한 느낌, 뻐근하거나 애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좀 풀리는 느낌, 그리고 조금 포근한 따뜻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지도 환자분들에게 체크해 가시면서 장요근 엑서사이즈를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제 일리아쿠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방법을 써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환자분하고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영상은 하나의 정보입니다. 정보.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어느 정도 중심에 놓고 어느 정도 기점에 놓고 환자분에게 맞는 포인트를 찾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90-90 자세 같은 혹은 후크라잉에서 90 자세로 넘어가는 이러한 방식이 일리아쿠스 액티베이션에 가장 효율적이고 더 나아가서 디프런트 라인, 아나토미 트레이닝 개념으로 이거를 접목시켰을 때 디프런트 라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용해 보시고 제 영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또 잘 시청해 보시고 또 내일 만나시는 환자분들께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서 오래된 정말 낫고 싶었던 이 증상을 낫게 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